지금 세 개의 지자체, 김해, 용인, 파주 예. 이 세 개 시에서 프로축구연맹에 우리도 프로팀 하게 해주세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K2입니다. 2부. 네. 2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한 거랍니다. 우리 지자체 구단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너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제가 세봤어요. 시민구단이라 불리우는 예. K리그 1에 6개 팀이고요. 그렇죠. K리그 2에 10개입니다. 너무 많죠? 우리는 프로팀 만드는 게 너무 장벽이 허들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프로팀을 일본에 가서 신청하려면 저기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한 경기 평균 관중수는 2,000명을 넘고 예. 연간 소득이 1억 5천만 엔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봤어요. 재무 기준이 우리 이런 겁니다. 자립 가능성이 있을 것. 예. 이거예요. 뭐 구체적인 뭐 예. 기준 숫자나 뭐 그런 게 없다. 예, 숫자 네. 같은 게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준이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은 K리그에서 세미 프로로 강등되는 팀들이 제법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화성 같은 경우도 평균 관중 수가 1,800명. 이게 유럽도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지금보다 일부가 더 많았던 시절도 있어요. 예. 근데 항상 많은 게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건 시장이 예. 버틸 수 있는, 시장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가장 적정선이에요. 예. 자, 요 주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우리가 까놓고 한번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번 저희 소신 발언? 아니면 뭐 그냥 자기 네. 생각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시민구단들이 그렇지 않아도 K리그에 많이 있죠. 근데 시민구단들이 지금 최근에 3팀이나 더 창단하겠다 신청을 했고 프로축구연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뭐 축구팀 많아지면 원칙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민구단 형태, 즉 세금이 투여되는 형태의 구단들이 너무 많아지거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그렇죠. 재무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플랜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라면 너무 위험하거나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서로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 네. 한번 좀 얘기를 해봐도 좋겠는데, 자, 일단 요겁니다. 자, 지금 세 개의 지자체, 김해, 용인, 파주 예. 이 세 개 시에서 프로축구연맹에 우리도 프로팀 하게 해주세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K2입니다. 2부. 네. 2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거고, 이러면 프로축구연맹은 60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고요.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총회를 열어서 최종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면 다음 시즌부터 K리그2에 K리그에 3팀이 더 추가되는 그런 네. 건데, 자, 하지만 저 뒤에 보면 스포츠서울에 기사가 나오는데, 예. 하지만 양적인 팽창이 꼭 옳은 거냐? 이건 재정 건전화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도 있습니다. 네. K리그 연맹에서 추구하는 재정 건전화와 정반대의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요거를 한 3가지의 구다리로 한 번씩 얘기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지자체 구단, 저는 시민구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자체 구단이라는 그게 표현이 맞죠.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맞죠. 외국은 거야 시민구단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자체 구단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좋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준비되지 않은 프로팀들이 너무 계속 우후죽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프로팀 만드는 게 너무 쉽지 않나, 우리는? 예. 요 어떤 제도의 문제. 세 번째는, 야, 요거 약간 꼼수 같은데? 2년 뒤부터 디비전 시스템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그거 앞두고 빨리 먼저 들어오려고. 3부나 2부부터만 올라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부나 2부터 빨리 들어와서 네. 프로팀 되려는 거 아니야? 요 세 가지 축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하나씩 나눠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아까 우리, 후보주도 얘기했는데, 우리 지자체 구단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너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현재 제가 세봤어요. 시민구단이라 불리우는 예. K리그 1에 6개 팀이고요. 그렇죠. K리그 2에 10개입니다. 현재가. 음. 현재에서 26개예요, 시민구단이. 근데 계속 또 늘어나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괜찮은 겁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화성 같은 경우도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다리면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 이제 좀 올라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화성 같은 경우도. 근데 화성도 지금 그 평균 관중 수가 K리그 2부에서도 지금 꼴등이에요. 얼마나 들어와요? 지금 평균이 1,800명.
그 아까 1800명. 사진 보여줘봐요. 첫 번째. 네네. 저게 바로 이제 화성이거든요. 아이고 저게 화성이 경기장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그런 거죠. 들어가는 어쨌든 세금에 비해 예. 그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음흠. 요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가치를 창출을 냉정하게 못 하고 있다. 아하. 예, 사실 뭐 여러 구단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광주 같은 경우도 그 가치를 창출을 못 하니까 맞아. 과도하게 돈을 쓰려고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어쨌든 축구계만 생각하면 뭐 경기도 많아지고 팀도 많아지고 그럼 축구계가 커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만 생각하면 네. 우리야 뭐 축구팀 많으면 일자리 많아지는 건데 선수들도 일자리 많아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세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세금이 그 나가는 과정이 좋지 않은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구단을 만드는 게. 외국의 시민구단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본인들이 자성적으로 이제 구단이 운영이 되는 게 되다 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유럽의 시민구단은 진짜 그렇죠. 시민구단이죠. 예,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입장 수익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지자체의 뭐 예를 들면 시장, 예. 도지사 이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공약으로 내건다거나 좀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은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우리는 시민구단이 엄밀히 얘기하면 있냐. 그쵸. 자, 유럽의 시민구단이 이런 거잖아요. 시민들이 자기가 주주가 돼서 소시오로 직접 참여를 해. 바르셀로나. 그렇죠. 그래서 투표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쨌건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죠 다. 그리고 그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플러스 지역에 있는 여러의 중소 기업이나 회사들이 17만 돈을 모아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서 뭔가를 모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지자체가 그냥 세금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민구단이라는 게 있나? 엄밀히 얘기하면 본질적인 의미의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해봤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 좀 고민해봐야 된다. 요거고 두 번째, 우리는 프로팀 만드는 게 너무 장벽이 허들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프로팀 만들려면 뭘 넣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우린 너무 좀 이렇게 허들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편해. 예. 쉽게 만들 수가 있어. 그냥 지원하면은 되는 거에 가깝죠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일본 혹시 일본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쭉 한번 보시다가 일본 자료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예요. 일본은 왜 저희가 J3라고 했냐면 네. 일본은 J3까지가 프로예요. 그렇죠. 네네. 우리는 K2까지가 프로지만 저희 3부가 다 프로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프로팀을 일본에 가서 신청하려면 저기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한 경기 평균 관중수는 2,000명을 넘고 예. 3,000명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계획서 같은 거겠죠? 두 번째, 연간 소득이 1억 5천만 엔 이상이어야 되고 뭐 채무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뭐로 예상돼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예. 당해년도 그러니까 저 실업 리그죠. 최종 순위가 2위 이내여야 승격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밑에 4부 예. 아마추어 4부에서 이렇게 승격을 하는 개념이다. 프로가 되려면은 그리고 밑에부터 저걸 해야 올라와라. 되죠. 예. 밑에부터 올라와라 이런 거. 근데 저게 뭐냐면 저 빨간 줄 3개 친 걸 모두 다 충족이 돼야 프로가 됩니다. 네. 2,000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할 수 있어야지 이게 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1억 5천만 엔 이상의 소득이 돼야지 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프로 구단을. 근데 제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봤어요. 제가 오늘 그거 주관적이죠. 되게. 다운받아서 받았거든요. 예, 저도요. 그랬더니 그냥 되게 추상적이에요. 네. 일단 5가지 원칙인데 스포츠 기준, 시설 기준, 인사행정 기준, 법무 기준, 재무 기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재무 기준 같은 거잖아요. 네. 돈이니까. 거기 뭐라도 있냐면 재무 기준이 우리 이런 겁니다. 외부의 회계 감사가 있을 것. 그다음에 미지급 채무 없을 것, 빚 없을 것 네. 이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립 가능성이 있을 것. 네. 이거예요. 어. 뭐 구체적인 뭐 예. 기준 숫자나 뭐 그런 게 없다. 예, 숫자 같은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요. 뭐 스포츠 기준 뭐 이런 것도요. 그냥
등급만 있을 뿐이에요. 그 등급의 기준 자체가 거의 없어요. 다 그러니까 뭐는 A 등급 돼야 되고 그 선수 육성 프로그램은 A 등급이 되어야 되고 뭐는 또 B 등급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해요. 너무 포괄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분하고 추상적이에요, 되게. 통화를 해봤더니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이거 만들 때 기준 잡을 때 너무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우리 프로 하겠다는 팀 없을걸요? 네, 하면 웬만하면 좀 받아주기 위해서 넓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 뭐야? 넓게 해놓으니까 준비가 안 된 팀들이 신청을 해서 그냥 되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꾸리질 못하는 거야.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 이 기준이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은 K리그에서 세미 프로로 강등되는 팀들이 제법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럽 쪽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르마라던가 보르도라던가 이런 팀들이 네네네. 강등된 게 그 재정 규정 규모를 맞추지 못해서 파산하면서 세미 프로로 그냥 강등된 거거든요. 4부 이하로. 그렇지.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매년마다 이거 라이센스 따야 되거든요. 그렇지. 프로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이거를 꽉 조여놓으면 그거 허들을 못 넘어서 떨어지는 팀이 생길 거라는 거잖아. 네네네. 혹은 진입을 못하는 팀이 생기니까 허들을 되게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준비가 안 된 팀 들어왔어요. 요거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 요거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요거도 발견해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피라미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피라미드. 저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K리그 1부터 K리그 7, 7부까지 다 연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K리그 1, 2가 프로잖아요. 그 두 개만 승강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끼리만. 네. K리그 3와 4 네. 세미 프로입니다. 네. 거기서만 그쵸. 승강이 승격 돼요. 왔다가 네. 되죠. 밑에도 아마추어 자기들끼리만 승강이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냐? 2년 뒤부터 합니다. 네. 2027년. 자, 여러분들 요게 중요합니다. 2년 뒤 2027년에는 저 7개를 모두 연결해서 다 승강을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부부터 시작해서 K리그 1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네. 그거를 만들겠다는 게 누구 공약? 정몽규 회장. 정몽규 회장의 공약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왔고 네. 이번에 아예 또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은데 자, 이거를 만들어 놓고 저 2027년까지 하려면 내년에는 뭐가 돼야 27년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네. 1년밖에 안 남았어. 네. 그러면 저거를 승강이나 이런 거를 준비된 팀들이 3부에서 프로화 돼가지고 2부로 승격할 수 있는 팀이 있을까요? 안 된 팀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된 팀 많거든.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팀은 내가 만약에 지금 지자체 시장이야. 나 프로로 만들고 싶어. 나 공약 걸었어 이번에 선거 나올 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저거 만들어지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밑에부터 출발해서 올라오라잖아. 성적도 근데 나는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했거든. 나 프로팀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나보고 지금 4부부터 시작하래.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빨리 지금 빨리 만든다고. 지금 빨리 만들려고. 이거 제가 요거 이렇게 넣으려고. 요걸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지금 만드셔야 된다. 예. 지금 만들어야 된다. 브로커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죠. 그걸 브로커라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래? 뭐 이렇게 로비스트? 예. 네네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지금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막 쏟아지는 거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세계 팀이 해가지고. 그쵸. 근데 물론 내년에 난 적어도 있는 것 같아. 지자체 선거. 내년에 있잖아. 뭐.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후죽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조금 다 이거 세 가지를 종합하더라도 조금 누군가는 이제 예.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처음에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뭐 지방이 조금 소멸되어 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과 똑같이 등차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럼에도 브레이크 걸 거면 확실하게 걸고 그리고 건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긴 해요. 제가 봐도 아무리 그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안 그러면 이 구단이 결국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자체 구단의 큰 문제가 저 바뀌면은 도지사 바뀌면은 구단의 운영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급격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어떻게 페노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이거를? 말려주세요. 세금을 써서 구단 만든다. 사실 한국에서 인기가 축구가 엄청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흑자를 볼 수 있는 구단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지금은 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서 뭐
구단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거를 뭐 흑자 구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는 어쨌든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해하나 너무 많은 구단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과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과도하게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지금. 네. 예. 참고로 지금 만약에 저 3개 구단 있잖아요. 김해파주, 용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2부가 17개 팀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 2팀을 더 승격시키게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K리그1으로. 일부러. 그러면은 네. 수원이 승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긴 합니다. 그건 부차적인 이거고. 이게 유럽도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지금보다 일부가 더 많았던 시절도 있어요. 네. 근데 항상 많은 게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건 시장이 예.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예. 감내할 수 있는, 시장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가장 적정선이에요. 예. 수요가 이거밖에 없는데 생산이 이만큼 벌어진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아지는 건 좋은 거다. 자꾸 이 논리로만 가면 안 된다. 이거 2002년 앞두고 만들어진 논리거든요. 예. K리그가 많아지면. 프로가 1, 2부가 있어야 되고 팀이 많아져야지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잘한다고. 아니에요. 그렇게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아까 정다워 기자가 썼다는 그 기사 있죠. 처음에 보여줬던. 저 밑에 프로축구연맹 양적 팽창 집착 이율 배반적 코스프레로 전락한 재정건전화 같이. 그러니까 맨날 재정건전화 얘기하면서 이렇게 세 팀이나 막 하려는데 다 받아주려고 하는 거 뭐냐. 이러면 재정건전화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브레이크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네네네. 목소리가 이런 점에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